자, 하프타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반전에만 브라질에게 2골을 실점을 하면서 0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피파 랭킹 36계단 차이가 왜 나는지를 보여줬던 그런 전반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4-2-3-1로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4명을 바꿨어요. 이제 김승규 골키퍼, 황인범, 이용, 남태희 선수가 빠졌고요. 김문환, 황희찬, 주세종, 조현우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우리는 교체가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하고 달라진 것은 이제 황인범 선수 자리에 일단 주세종 선수가 들어가면서 좀더 미드필드를 좀 두텁게 하기 위한 약간 투볼란치에 가까운 그런 포맷을 썼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원에서 상대에게 좀 밀리지 않겠다는 벤투 감독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용이었습니다. 반면에 브라질도 역시 4명을 바꿨어요. 브라질도 티아고 실바, 알렉스 산드루, 피르미누, 윌리안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빠졌고요. 이제 쿠티뉴, 히샬리송, 파비뉴 그리고 로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새롭게 투입이 됐습니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줬던 왼쪽 라인을 주된 공격 루트로 활용을 했던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김문환 선수 쪽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브라질의 포백이 왼쪽부터 로지, 마르키뉴스, 밀리탕, 다닐로 이렇게 섰는데 이 4명의 움직임이 공격할 때 굉장히 좀 언밸런스하게 적용이 좀 됐습니다. 최전방에 히샬리송이 쓰고 그 아래쪽에 제수스하고 쿠티뉴가 양쪽 윙어로 섰었는데요. 왼쪽 윙어인 쿠티뉴 같은 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로지가 전진할 수 있게 거의 윙어처럼 움직일 수 있게 틈을 내주면서 우리의 김문환 선수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좀 재밌는 게 파비뉴가 원볼란치 그리고 그 앞쪽에 아르투르 선수가 있고 파케타 선수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상의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맡으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전진 배치가 됐고요. 이 포백 중에서 오른쪽 미드필더인 다닐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쪽에서 오버래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 나온 제주스 선수가 굉장히 아래쪽까지 많이 움직이면서 넓은 활동량을 보이는 사이에 다닐루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 빌드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왼쪽 공격에 좀 치우치는 그런 패턴으로 전반전 공격을 진행을 했었던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그 양쪽에 김진수하고 김문환 선수가 나왔는데 김문환 선수 쪽에서 오늘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김문환 선수가 애초에는 이제 공격수 출신의 그 측면 수비수인데 쿠티뉴하고 로지 선수의 협공에 좀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막아낸 장면들도 있습니다만 고전을 하면서 첫 실점 과정도 이제 그쪽에서 나왔죠. 쿠티뉴가 수비수를 벗겨서 왼쪽에 거의 뭐 전반 끝까지 올라온 로지 선수에게 내줬고 로지의 크로스를 중앙에서 침투하던 파케타 선수 헤딩 슈팅으로 일단 골을 넣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언밸런스한 움직임, 특히 이제 한쪽 측면 쪽에 완전히 올인한 것 같은 느낌을 줄 만큼의 공격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오늘 브라질은 전방에서 압박을 하되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상대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서 있고 위협적인 움직임을 좀 하는 것에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쉬운 패스가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후방에서 중원을 거쳐서 나가는 연결이 일단 많지 않았었고 전방으로 혹은 측면으로 내주는 롱패스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손흥민, 황희찬 양쪽 윙어들 활용이 안 됐고요. 황의조 선수는 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공격적인 연결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았던 찬스는 문전에서 얻어낸 손흥민 선수가 얻어냈던 프리킥을 이제 정우영 선수가 찬 것이 이제 띵동댕 뭐 톡톡 하다가 이제 그 쿠티뉴 맞고 골대 맞고 나가는 이 장면이 가장 좀 위협적이었고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필드 게임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저는 인상적인 건 김진수하고 주세종 선수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주세종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볼 간수도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어떤 패스들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역할이 좀 좋았었는데 후반전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좀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 브라질이 중원에서 의외로 좀 공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서 우리가 좀 공간 여유 있게 좀 과감한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브라질의 오늘 패턴이었어요. 브라질이 일단 우리가 하프라인 넘을 때까지 적극적인 압박을 안 했거든요. 내려가서 진을 치는 수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과감한 패스를 찔러 넣어줄 수 있는 선수. 뭐 주세종 선수도 잘하기 때문에 뭐 주세종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이 된다면 뭐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측면 쪽에서 오늘 김문환 선수가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 이용 선수로 언제쯤 뭐 교체를 시켜줄 것인지 이 부분도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공격 쪽에서 오늘 3투백 구성은 나쁘지 않아요.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다만 우리의 이 3투업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던 것. 이 3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중원에서의 연결, 또 측면 쪽에서의 어떤 경쟁력 있는 돌파, 이 오버래핑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교체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벤투 감독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세트피스 상황 때 우리가 좀 제공권 다툼에서 계속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전반이었고요. 자, 후반전 우리가 좀 득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피파 랭킹 3위여서 3대 0으로 져준 건가? 네, 브라질을 상대로 좀 고전 끝에 0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뭐 사실 기량차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밀렸고요. 손흥민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1대1 상황에서 자신있게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질 못했어요. 브라질이 오늘 전반전과 후반전 약간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에는 오히려 아주 전방에서부터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진 않았었고요. 우리를 자기 진영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수비를 했다면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앞쪽에서 오히려 좀 맞받아치면서 우리를 좀 많이 괴롭혔던 그런 경기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첫 실점이 좀 빨리 안 나왔다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미 벌어진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좀 아쉬움은 우리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상황, 단순한 상황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의 유연한 전술 변화, 전술 운용에 너무 우리가 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축구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 선수 기용도 그렇고 전술적인 어떤 움직임도 그렇고 상대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어떤 우리의 좀 다양한 약점들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좀 운용의 폭이 좀 넓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폴백으로 나왔잖아요, 브라질이. 근데 왼쪽 폴백인 로지 선수가 거의 사실상 윙어처럼 움직였었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다닐루 선수는 적절하게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역할, 약간 좀 불균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 김문환 선수가 혼자 버려져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황희찬 선수가 선발 기용이 돼서 수비 지원을 많이 해주기도 했었습니다만 중앙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쿠티뉴 선수가 중앙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앙 미드필드진들을 달고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김문환 선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장면들이 많았었고 그 상황에서 로지와 1대1 대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로지에게 많이 공략을 당했는데 문제는 로지의 공격 패턴이 전반전 내내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대응이 좀 잘 되지 않았고 굉장히 늦었어요. 3대 0이 된 상황에서 황희찬을 빼고 나상호를 투입을 했단 말이죠. 3대 0에서 추가 실점을 우리가 좀 많은 골을 넣기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추가 실점을 안 하기 위한 교체가 됐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대의 반복된 공략에 우리가 좀 허점을 좀 메우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의아한 그런 부분으로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상대 공격 전술에서 4-3-3의 3미들 중에서 좀 전진 배치가 되었던 이 파케타 선수, 파케타를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썼거든요. 최전방에는 히샬리송이 김민재와 김영권 선수 이 두 명의 센터백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틈을 좀 만들어주면 그 틈에서 파케타 선수가 진입을 하면서 골도 만들어내고 위협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좀 간파를 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움직임에 우리가 대응하는 전술을 냈어야 되는데 벤투 감독의 축구가 우리가 뭐 선발이 고정되어 있고 스타팅 전술이 변화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중에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레바논즈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경기도 그렇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경기 중에 유연하게 내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실점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벤투 감독이 실점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전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변명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무려 3골을 실점을 했고요. 그런 대응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수 교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레바논전의 선발 명단에서 4명을 바꿨어요. 김승규, 황인범, 이용, 남태희가 빠지고 조현우, 주세종, 김문환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후반전의 교체 같은 경우에도 3명밖에 하진 않았습니다. 친선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경기 흐름을 바꿔주거나 우리의 어떤 상승 효과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황희찬 선수가 저는 몸이 좋았다고 봤거든요. 그 주세종 선수도 오늘
거의 오늘 경기에서 세종택배만이 공격 전환 과정에서 유의미한 패스를 넣어줬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세종 선수가 낮은 위치에서 우리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향 전환부터 후방의 전방으로 가는 어떤 그런 배송까지 굉장히 세종택배가 활발한 움직임 보였었는데, 많은 골차로 뒤져 있을 때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황희찬과 주세종을 차례로 교체한 것도 좀 아쉽고요. 또 체력적으로 많이 좀 오늘 힘들어 보여도 이재성을 좀 늦게 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선수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권창훈, 또 황인범, 나상호, 이 세 선수의 기용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중원에서 뭔가 끌고 가는 드리블링이나 어떤 잔패스를 통해서 공격전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고, 양쪽 풀백을 통한 공격 전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낮은 위치에서 패스를 좀 과감하게 넣어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 카드를 쓰지 않은 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좀 아쉬운 뭐냐면, 이게 홈 소집이 아니잖아요. 원정 소집이잖아요. 레바논 원정,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경기. 그러면 저는 어차피 이렇게 지금 골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1차전에 안 뛰었던 선수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뭐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추가 소집으로 합류한 선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함께 피땀을 흘리고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라면 본인이 이렇게 그냥 갔다가 맨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맥이 풀리죠. 예, 전체적인 팀 분위기도 그렇고 또 고참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는 이 브라질전에서 교체 카드는 대체 벤투 감독이 뭘 하려고 했던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축구는 풀백 축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 좀 기량차를 많이 보이서 생각합니다. 김진수 선수 제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환 선수도 수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이긴 했습니다만은 간간히 올라가는 막판에서의 역습 과정에서 제 몫을 했고요. 근데 풀백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브라질이 압도를 했어요. 예. 오늘 그 두 명의 풀백 다닐로와 로지 두 선수가 1골 2도움을 합작을 했습니다. 예. 세 골에 모두 관여를 한 거죠. 풀백의 전술적인 어떤 그 활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지를 좀 더 윙어에 가깝게 썼다면 다닐로는 빌드업에 참여를 시키면서 또 반대쪽으로 상대 시선이 쏠려 있을 때는 박스 안쪽까지 진입도 허용을 하는 아주 자율성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브라질의 4-3-3이 단순한 4-3-3이 아닌 굉장히 변화무쌍한 4-3-3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어떤 4-2-3-1은 그 선발 라인업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예측 가능합니다. 수비할 때는 4-4-2, 공격할 때는 4-2-3-1, 그리고 이미 좀 약간 시대적인 흐름이 약간 뒤처진 느낌이 드는 어떤 굉장히 고정된 패턴으로 공격과 수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브라질같이 변화무쌍한 팀을 상대로 할 때 전혀 우리 풀백들의 어떤 소용이, 활용 가치가 충분하게 활용이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빌드업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벤투 감독 축구에서 이게 좀 약간 과장되게 좀 더 세게 얘기하면 기성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축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3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양쪽 풀백도 올라가고 정우영 선수가 내려가서 센터백 사이에서 또 좀 찢어준 역할을 하는데, 오늘 정우영 선수는 볼끝이 생각만큼 좋진 않았었고 이제 주세종 선수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기성용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포스트 기성용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후방 빌드업부터 전반까지 가는 공격 전개가 사실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이라면 전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자, 뭐 오늘 뭐 긍정적인 점 보자면 주세종 선수의 재발견. 주세종은 피파 랭킹 10위 안에 드는 팀들을 상대로 유난히 잘하는 것 같아요. 돌려도 그렇고. 오늘 세종택배가 좋은 성능을 발휘했다는 거 오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김진수 선수 오늘 왼쪽 측면 풀백으로 나와서 공격과 수비에 걸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공격 조합이 오늘 만들어졌습니다만, 일단 워낙 수비적인 부담이 컸던 시합이기도 했고, 또 후방에서 이 세 명에게 볼 배달이 되는 상황들이 거의 좀 많이 나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위치까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선수들 오늘 좀 굉장히 힘든 시합을 했고요. 이 경기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없고 뭐 네레스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좀 쟁쟁한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긴장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너무 쉬운 실수들을 했던 거, 이런 기억들을 잊지 말고 다음부터는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벤투 감독님 뭐 막말하거나 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을 할 생각은 없고요.
좀 더 유연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예. 때로는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 뭐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또 풀백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다양한 선수들, 또 써보지 않은 선수들 일찌감치 너무 지금 팀의 풀을 너무 지금 가둬두지 마시고요. 좀 더 다양한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눈을 좀 넓혀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고요. 워낙 브라질이 강팀이었기 때문에 뭐 이 0대3 패배를 놓고 좀 과한 비난은 좀 할 필요 없긴 합니다. 근데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 과정이나 선수 풀을 활용하는 것, 전술적인 어떤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볼리TV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